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 랠리 참 기대감이 컸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은 지표가 잘 나오면은 거기에 또 발맞춰 갔을 텐데, 네네. 딱 FOMCA도 걸려 있고 양적 완화라는 부담감도 이제 있다 보니까 네네. 이 12월 들어서 상승장 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한 탓일까요? 아무래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산타랠리, 연말랠리, 추수감사죠. 쇼핑 시즌과 맞물려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S&P 500은 12월 장세에서 오른 적이 더 많았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연말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대다수였는데요. 그와는 맞지 않게 좀 안 좋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점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제 뭐 지겨울만도 할 때가 됐는데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문제는 뉴욕 증시의 이러한 흐름들이, 글쎄요,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예. 3일 연속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수치로 본다면 그렇게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후폭풍, 유럽 증시로 넘어가서 유럽 증시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증시에 영향도 좀 끼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제 ADP 민간 고용이었죠. 21.5만 명으로 좀 집계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된다면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여러 의장들, 연준 의원들의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너무나도 고용 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다. 이러한 것들이 테이퍼링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좀 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업률 수치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정도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업률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GDP 수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확연하게 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뉴욕 증시에 대해서 우려 섞이는 내용들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또 테이퍼링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기업의 실적으로 그걸 틀어 막았는데, 요즘은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만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뉴욕 증시를 점검하시는 게 맞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중에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야후, 인터넷 관련주,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셌던 종목들 계속 아직까지 좋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일단 좀 특이점으로 좀 꼽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어제 1%가 넘게 상세가 보이면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2251포인트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추세 돌파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글쎄요,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뉴욕 증시가 급락이 없고 횡보세 유지만 되어준다면 중국이 힘을 얻고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틀 남았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뭐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글로벌 증시의 지금 핫 이슈가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신다면요. 어제 중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시아 증시 별로 좋지 못했죠. 중국은 1.3% 오름세를 보여서 마감이 되었고요. 일본은 2% 정도 빠졌습니다.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중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안 좋았죠. 우리나라도 물론 안 좋았고요. 브릭스도 대부분 다 안 좋았고,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인도네시아 증시는 1% 정도 밀렸지만 미스 증시는 그동안 그래도 강박권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이 전일에, 그러니까 전일에 1%, 2% 가깝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또 빠졌습니다. 예. 독일이 0.9%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그 후폭풍이 조금 우려된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뉴욕 증시 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우존스도 빠졌긴 했지만 0.16, 그냥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뉴욕 증시는 그나마 견디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증시가 후폭풍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림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글쎄요, 뭐 십자형의 도지형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그래도 여력이 있다. 밑바닥권에서는 매수하려는 그런 자금들은 아직까지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무너
무너졌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225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죠.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항상 그려드렸던 추세 돌파, 계속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가 이제는 돌파 초입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강하게 일어난 중국 모멘텀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불어일으킨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뉴욕 증시 오르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멈춰줘만 있다면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인해서 글로벌 증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2250선 돌파를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돌파한 상황이고 그 휴가 중요하겠고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볼 텐데 지금 요즘에 우리 증시 천 상황이 말이죠. 미국의 양적 완화 눈치도 봐야 되고 엔저 흐름도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어제는 또 오래 갈 것 같진 않습니다만 대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하루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죠. 예. 아무리 뭐 뉴욕 증시가 이렇고 중국 증시가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건 정말 뭐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네.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스피 지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잘잘못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났듯이 코스피 지수는 세상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합니다. 대북 리스크, 호주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았다. 네. 뭐 테이퍼링, 일본, 엔저 모든 모든 악재는 다 코스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예.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지랖이 코스피 너무 지수거든요. 넓은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예전에 원유 가격 올라갔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수가 올랐다 해가지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굉장히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응하기 전략이. 근데 어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외국인이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3,300억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6,5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매도 수치입니다. 그쵸. 지난 6월 이후부터 3,000억 이상 매도한 거는 요번이 좀 지난 6월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게 과연 대북 리스크 때문에 또 지정세 리스크 때문에 또 파는 건지 아니면 정말 테이퍼링의 시기가 도래가 돼서 이제 빠져나오려는 건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이러한 어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도기 장세가 제가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국이 모멘텀을 갖고 특별하게 많이 올라준다면 물론 이 어떤 악재를 딛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연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악재들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FOMC의 어떤 결과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의 결과를 알 수 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확인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 그러한 어떤 굵직한 이벤트들을 한번 보고 나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보고 나서 접근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연초 상승 랠리장은 계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꼽아본 종목이라면 계속적으로 분할매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종목을 죄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흐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팔더라도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액션보다는 좀 보유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미 없게 하락을 하고 있죠. 3일 연속 음봉입니다. 게다가 시작도 약하게 시작을 했고 종가에 다 빠지면서 종가도 마감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약한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잠깐 예를 든다면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주고 다른 종목들은 무너지고는 있지만 직전 저점 라인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는 2,000포인트 근접에 내에서는 좀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믿으시고 좀 이러한 어떤 가도기 장세 좀 길어진 가도기 장세에 예. 좀 버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수 관점은 그래도 유지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제 이 개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그 매물을 다 그래도 받아내고 소화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또 어떤 흐름 보일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